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 뒤에 책이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낸 책이죠.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제 목소리가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았다면 좀 상황이 덜 심각해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공황 다 알고 계시는데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검은 목요일이 촉발이 되고 그게 전 세계로 확대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게 바로 대공황인데 파산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 특성상 경기 변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일정 부분 경기가 과열이 됐다가 그게 현실과 괴리가 되면 다시 침체를 겪으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그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이러한 변동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길고 광범위하게 나타난 게 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 거죠. 가장 심각했던 거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한테만 가고 국민의 5%가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다수의 국민은 돈이 없는 거죠. 다수가 잘 살아야 물건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고 나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이러한 시장으로 몰려들어 갔습니다.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주가가 기업체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니까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실제와 괴리된 이러한 과열에 폭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치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파탄으로 이어졌고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은 기업들 빌린 돈 못 갚고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 기업의 연쇄 파산으로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대공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이 파탄나서 대공황이 왔다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의 모순이 누적돼 온 데 있었죠. 소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물건을 만들어냈고 또 생산을 따라갈 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의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을 하고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대공황의 이유를 요약을 해보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진 데 있습니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써야 되는 다수가 돈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던 그게 하나의 원인입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해댔죠. 재고가 쌓이는데 이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물건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은 정체가 되고 자산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양상이 나타났어요. 실질과 괴리된 자산 가격에 기대서 자본 이득만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시장 환경, 이게 대공황의 전조였습니다. 대공황 얘기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죠. 그렇게 부족하다 했던 아파트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가 하락 거래됐어요. 기존의 아파트 팔리면 싸야 팔렸어요. 근데 그나마도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는 거 사상 최초인데 그렇게 안 팔리고 있고 싸야 팔리는데 시중에 매물은 넘쳐나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한다고 이번에 당선인 얘기를 하는데 이 소식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장기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히려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양극화 운운하고 있지만 강남이든 강북이든 안 팔리는 건 매한가지예요. 양도세가 완화된다니까 집 한다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주택자 1년간 중과배제 한다니까 사흘 사이에 3,000채가 매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거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화된 거래 절벽 상황입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고 이 얘기 이미 지어진 집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도 만만치 않죠. 경기도에 분양하는 가구 수가 14만 가구에 달하는데 7년 내 최대 공급량인데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요. 1분기 26곳 청약을 했는데 11개가 미달이 됐죠. 앞으로도 계속 새 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집들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40% 물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 역대 최고치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광명시, 화성시 실제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도 수만 가구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판된다고 했던 물량들인데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줄줄이 미분양 나고 있죠. 경쟁률도 떨어지고 미분양도 속출하고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어요. 강북구 미아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7.3대 1의 경쟁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이거 경쟁률 엄청 높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비 당첨 400번대도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미분양 주택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급증을 하고 있고 집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최악의 거래 절벽에 기존에 풀린 물량도 안 팔리고 더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고가 쌓이는 이유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가격을 받쳐줄 유효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기축은 안 팔리고 있는데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신축은 예전에는 내놓기만 하면 다 팔렸는데 안 팔리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 이걸 사줄 수요가 없어요. 모두 빚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도 없고 돈을 끌어올 상황도 못 됩니다. 지금 사람들 예전에 집 사서 집값 오른 만큼 부자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산이 있다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아파트로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이 집들이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자산이 늘어났죠? 가계 전체의 평균 자산 5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늘어난 이유 실물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이 늘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이 늘었어요. 실제 소득이 늘고 모아놓은 돈이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전에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5억이 돼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집을 사면서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채는 그만큼 더 늘어났죠. 자산이 늘어서 부자가 됐다는데 빚도 그만큼 많이 늘어 있습니다. 190조 비투하느라 가게가 빌려 쓴 돈이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는데 주식시장이 뜨겁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금보다 주식하면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여유 자금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죠. 빚으로 읽어낸 자산 거품에 지금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빚의 역습이 시작이 됐어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 빚이라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1900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월세 대출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3000조가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빚을 가계가 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빚을 늘렸고 그 빚이 만들어낸 환상, 자산 가격의 거품, 그걸로 부자된 느낌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장부가만 늘었지 실제 호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죠. 가구당 월소득 493만원, 소득은 3% 정도 늘었는데 부동산 값이 21% 늘어서 사람들 더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는 게 아니죠.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비교해 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자산시장이 과열이 됐고 그래서 빚을 내서 올라간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은 심각한 금융 불균형을 이야기를 했고 빚내서 집을 사는 행위가 반복이 되면서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가격에 실제로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니 재고가 쌓이고 아파트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대공황이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물건은 많이 만들어내서 시장에 쌓여 있는데 이걸 그 가격에 사줄 수요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 여기에 소득 증가 대비 부채의 규모는 너무나 커져 있는 금융 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아파트발 대공황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 바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특이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영끌과 비투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지금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내서 올라간 금액의 집을 샀습니다. 더 열강을 했고 초저금리에 팬데믹으로 인해 풀린 유동성,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더 높은 산을 형성을 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산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최대치로 높여놨고 대공황이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여건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집값 너무나 올랐죠? 8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예전에는 서울에 집을 샀는데 이제 수도권의 집을 이 정도 모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영끌들이 올라간 가격에 빚내서 집 사주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돈을 빌린 대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 8% 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시장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빚을 진 계층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바로 그 시작은 빚에 취약한 계층부터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이거 매년 발간을 하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한 달에 한 500만원 버는 사람들이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평균의 함정이죠. 집을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10%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빚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액의 비중을 보면 주담대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대출이 규제되면서 각종 신용대출의 비율이 늘어나 있어요. 집을 샀을 때 가격과 대출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를 기준해서 올라간 금액만큼 대출도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집값 오른 것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영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집값에 더 많은 빚을 땡겨서 집을 사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집을 산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죠. 총 자산이 5억이 넘었는데 이 중 4억이 부동산 장부가입니다. 이걸 갚기 위해서 빚을 잔뜩 진 상태고 그 빚에 대한 비용 금리는 연말에 2배가 될 예정이에요.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40%가 2030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샀고 오른 가격에 샀어요. 젊은 세대들이 다 빚에 묶여 있죠. 월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받아요. 500만 원 받는데 금리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 소득의 절반을 은행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부자가 됐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죠.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 대출 받아서 4% 금융비용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만 감당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8%가 되는 시기가 왔죠.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생활이 안 돼요. 여기에 생활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버틸 여력이 없죠? 버티지 못하면 팔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면 부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부실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고 위기의 상황에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대공황 설명 자료를 보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순식간에 장부가액이 사라져 버린 기업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한 이게 트리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발 대공황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의 위기에서 촉발이 되는 거죠. 수요가 종말된 상황,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빚의 크기가 아파트 값에 연동돼서 얼마 안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은 급속도로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근데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이죠.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이게 아파트발 대공황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미국이 빅스텝 예고하고 있고 지금 빅스텝 말고도 양적 긴축을 5월부터 하겠다고 하죠. 양적 긴축, 그동안 풀렸던 돈을 흡수하는 조치입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빠르게 시장의 돈줄을 말리는 거, 이를 통해서 인플레를 잡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이러니 그동안 날뛰었던 자산 시장들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고 주식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몇 달 전부터 예고했고 그 정도 충격은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빅스텝의 양적 긴축까지 예고를 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기에 연말까지 금리 3.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죠. 이 얘기 남들보다 오른 가격에 남들보다 많은 빚을 진 계층들 또 그렇게 빚지면서 자기 소득 대비 버틸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빚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 이게 기정사실입니다. 갖고 있는 거라고는 돈이 아니라 빚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 자산이 전부인 사람들 그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